늦은 저녁,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사진관. 한도연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70여 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할 줄은 몰랐다. 낡은 카메라들, 색이 바랜 필름통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가 중얼거리며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들어 올렸을 때였다. 상자 밑바닥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미끄러져 나왔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든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에는 한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미소가 묘하게 익숙했다. 하지만 이름이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아이, 누구였더라? 그는 사진을 창가로 가져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았다. 아이의 눈동자가 마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충남초등학교 1962년 5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였다. 그 학교, 이미 수십 년 전에 폐교된 곳이 아니었던가? 왜 그곳의 주소가 이 사진 뒷면에 적혀 있는 걸까? 한도연은 사진을 가슴팍에 꼭 눌러 안았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낡고 초라해 보였다. 78배 나이, 곧 문을 닫을 사진관, 그리고 손에 든 한 장의 사진. 기억이라는 게 참 이상해.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하찮은 건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소년의 미소에는 순수함과 동시에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사진관 안을 어둠과 빛이 번갈아 가며 물들였다. 그 순간 한도연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마치 이 사진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것 같은 느낌. 내일 그곳에 가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사진 속 아이를 찾아야만 할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기억해내야만 할 것 같았다. 한도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낡은 카메라 가방 안에 넣었다. 가방을 집어들 때 카메라의 셔터가 찰칵하고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왠지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사진관의 형광등을 하나씩 꺼가며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사진에는 누군가의 기억이, 누군가의 시간이 멈춰 있었다. 사진이라는 게 참 묘해. 시간을 멈춰놓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기도 하고. 그는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왔다. 뒤돌아보니 사진관 간판에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도연사진관이라는 글씨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미소가, 그 눈동자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지도 모르겠어. 한도연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방 속에서 사진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마치 작은 심장이 뛰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 한도연은 일찍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도 그 아이가 나타났다. 사진 속에서처럼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어제 밤 내내 머리맡에 두고 잤던 것이다. 아침 햇살에 비친 사진은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더 선명하고 더 생생했다. 충남초등학교. 그는 사진 뒷면의 주소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이미 폐교된 지 오래인 곳이었다. 왜 하필 그곳일까? 한도연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그 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흐릿하게나마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 촬영을 위해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녔던 기억들. 그때 찍었던 사진 중 하나인가? 하지만 이상했다. 만약 자신이 찍은 사진이라면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이 사진만 따로 보관되어 있었던 걸까? 그는 낡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카메라, 여분의 필름, 그리고 그 사진. 마치 오래된 탐정이 된 기분이었다.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는 탐정.
버스터미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자꾸만 사진을 꺼내보았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다. 이 아이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적이 또 있었나?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7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선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평생을 사진관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념일을 찍어주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거꾸로 기억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매표소에서 표를 끊었다. 군까지 가는 버스요.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중간에 환승하셔야 하고요. 직원의 말에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충분했다. 아니, 이 일을 위해서라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버스에 오르며 그는 문득 불안해졌다. 만약 그곳에 가서도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자신의 착각이라면? 그래도 가봐야지.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점점 건물들이 낮아지고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모든 풍경이 어쩐지 낯익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이 여행은 단순히 사진 속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여행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방 속에서 카메라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 간직된 사진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을 버스는 계속 달렸다. 과거를 향해, 기억을 향해, 그리고 한 늙은 사진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해. 곧 도착하겠네. 한도연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소년의 미소가 이전보다 더 슬퍼 보였다.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슬퍼진 것일까? 창밖으로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빨라졌다. 오후 2시경 버스는 작은 시골 마을 정류장에 멈춰섰다. 한도연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마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쓸쓸했다. 몇 채 안 되는 집들, 비어있는 상점들, 그리고 고요함.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었다. 여기가 맞나? 그는 사진을 꺼내 뒷면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이곳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던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나요? 아니면 있었던 곳이라도요. 할머니는 한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학교 말이지? 벌써 한 20년도 넘게 문 닫았어. 저기 산 너머로 가면 허물어진 건물이 남아있을 거야.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좁은 산길이 보였다. 한도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쪽으로 향했다.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나이든 다리로는 버거운 오르막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무언가가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정말로 폐교된 학교 건물이 나타났다.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교실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여기가. 한도연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상하게도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교실 건물로 향했다. 대부분의 교실 문은 열려 있었다. 첫 번째 교실에 들어가 보니 칠판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책상과 의자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다. 칠판에는 누군가가 분필로 낙서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라는 글씨가 보였다. 한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지 나는? 그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학교 어딘가에서 이 사진이 찍혔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서? 언제? 누가? 다른 교실들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교무실로 보이는 방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녹슨 파일 캐비닛이 남아 있었다. 파일 캐비닛을 열어보니 몇 장의 낡은 서류들이 남아 있었다. 대부분은 습기에 젖어 읽을 수 없었지만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다. 1962년 졸업앨범 촬영 일정. 한도연의 손이 떨렸다. 1962년. 사진 뒷면에 적힌 연도와 일치했다. 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촬영 한도연 사진관.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 한도연 사진관. 분명히 자신이 여기 와서 졸업앨범을 찍었던 것이다. 그럼 이 사진은? 그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는 그때 자신이 찍었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이 사진만 따로 보관되어 있었던 걸까?
운동장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이 길어지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로 뻗어나오는 것 같았다. 뭔가 빠뜨린 게 있어. 한도연은 직감했다. 이 사진에는 단순히 졸업앨범 촬영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지. 남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도연을 바라보았다. 아, 저는 오래전에 여기서 사진을 찍었던 사진사입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 마을 이장입니다. 혹시 누구를 찾고 계신가요? 한도연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1962년에 이 학교에 다녔던 것 같은데. 이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라면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도연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이 가시죠. 산을 내려가며 한도연은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의 비밀이 곧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다. 혹시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더욱 선명해 보였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한옥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든이 넘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한도연이 사진을 보여주자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어머,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할머니의 반응에 한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이 아이를 아시나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아이 기억해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그럼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한승우였나? 맞아, 한승우. 그런데 이 아이는. 할머니의 말이 끊어졌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왜 그러세요? 이 아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한도연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언제? 어떻게요? 1963년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강에 빠져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마을 전체가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한도연은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 환한 미소의 주인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니.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혹시 그 아이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부모님도 얼마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너무 슬퍼하셔서. 특히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해요. 왜 그때 사진사 아저씨가 이 아이 사진만 따로 가지고 계셨을까요? 한도연은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다. 사진사 아저씨요? 네, 그때 졸업앨범 찍으러 오신 분 말이에요. 아저씨랑 참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한도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할머니가 말하는 사진사가 자신이라면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이 아이의 사진만 따로 보관했던 걸까? 할머니, 혹시 그 사진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말수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승우하고는 좀 특별해 보였어요. 마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한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는 사이? 그게 무슨 뜻일까? 특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승우가 사진 찍을 때 계속 웃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사 아저씨가 뭔가 말을 하니까 갑자기 환하게 웃더라고요. 꼭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눈으로. 그 순간 한도연의 기억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희미하고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아빠? 카메라 셔터 소리. 찰칵. 눈물. 많은 눈물. 안 돼. 이건 아니야. 한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감사했습니다. 한도연은 급히 인사를 하고 할머니 집을 나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승우. 그 이름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비틀거리며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돌아가야 했다. 사진관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했다. 자신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끔찍한 가능성이 사실인지.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한승우. 그 아이의 미소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마치 아빠 왜 나를 잊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저녁 버스가 도착했다. 한도연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외면하려 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진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 안에서 사진이 구겨졌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다. 한도연은 곧장 사진관으로 향했다. 어둠 속의 사진관은 더욱 쓸쓸해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형광등을 켰다. 이제 확인해야 해. 그는 사진관 뒤편의 작은 방으로 갔다.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앨범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1960년대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뒤진 끝에 1962년과 1963년의 촬영 기록부를 찾아냈다. 먼지를 털고 펼쳐보니 그날의 기록이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 촬영 1962년 5월 15일.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다. 한승우 마이너스 개별 촬영 추가. 한도연의 손이 떨렸다. 개별 촬영? 왜 그 아이만 따로 찍었던 걸까? 기록부를 더 넘겨보다가 1963년 여름의 기록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한승우 영정사진 촬영. 의뢰인 한정숙.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한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 이름이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의 일치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뒤져 오래된 편지들을 찾기 시작했다. 맨 아래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아내 정숙이의 글씨였다. 당신에게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습니다. 한승우. 우리 아들 승우 말입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젊은 시절 잠깐 사귀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저희가 맡아 키우기로 했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 핏줄이 아니다. 남의 아이를 왜 내가 키워야 하느냐며 화를 내셨죠. 그 아이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외면했고 결국 그 아이를 시골의 친척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승우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충격으로 그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잊고 싶어서 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사진을 당신이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하고 있었던 거죠. 미안합니다.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서. 한도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승우야. 그제서야 모든 것이 기억났다. 어린 승우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던 모습. 하지만 자신은 그 아이를 거부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충격.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기억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다. 내가 그랬구나. 한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다. 7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미안해. 승우야, 미안해. 그 순간 사진관의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승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승우의 사진을 다시 찍고 싶었다. 아니, 제대로 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찍고 싶었다.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40년 전에 그날로 자신을 데려가는 것 같았다. 승우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던 그날로. 이제야 기억했어. 한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밤새 울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로.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승우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
다음날 아침 한도연은 다시 마을로 향했다.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다. 승우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추모를 해주고 싶었다.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었다. 마을에 도착해 이장을 다시 만났다. 어제 그 아이 한승우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장은 한도연의 달라진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뒷산에 있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도연은 이장에게 물었다. 혹시 그 아이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승우 말이에요. 참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항상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슬퍼 보였다고요? 네. 특히 다른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승우는 항상 조용해졌거든요. 한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작은 무덤 앞에 도착했다. 이미 글씨가 희미해진 비석에 한승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도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승우야, 아빠가 늦었다. 그리고는 가져온 사진을 무덤 앞에 놓았다. 그때 아빠가 나빴어. 너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안해.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살짝 들었다 놓았다. 마치 승우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저는 이 마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혹시 승우와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승우의 아버지입니다. 여교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해요. 승우와 같은 해에 태어났거든요. 승우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승우의 친구? 네, 저희는 어렸을 때 항상 같이 놀았어요. 승우는 늘 아버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빠는 사진사야. 언젠가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라고요. 한도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렸다. 그 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사고 나기 직전에도 저에게 말했거든요. 아빠가 사진 찍으러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까? 라고요. 미영의 말에 한도연은 더욱 울었다. 승우는 끝까지 자신을 아빠로 여기고 기다렸던 것이다. 선생님,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승우는 항상 행복해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아빠는 사진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거든요. 그 아이가 나를 자랑했다고요? 네, 승우는 선생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승우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영이 무덤 앞에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 속 승우의 미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한도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정말 그랬다. 승우의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미영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승우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좋아했는지, 아버지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마을회관으로 가요. 승우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드릴게요. 그날 밤 한도연은 승우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다. 승우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것, 작은 동물들을 아꼈다는 것, 친구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을. 선생님,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승우는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다음날 한도연은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폐교된 학교를 임시로 정리했다. 그리고는 오래된 카메라와 필름을 가져와 설치했다. 뭘 하시려는 거예요? 미영이 물었다. 승우의 마지막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요. 제대로 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도연은 교실 한가운데에 의자를 놓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승우의 사진을 의자에 세워두었다. 승우야, 아빠가 이제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줄게. 그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승우가 웃고 있었다.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순간 한도연은 환상을 보았다. 교실에 어린 승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환하게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아빠도 승우를 사랑해. 한도연은 카메라 너머로 말했다. 늦었지만 아빠가 이제야 말해준다. 사랑한다고. 또 다시 셔터를 눌렀다. 찰칵. 이번에는 더 선명한 환상이 보였다. 승우가 달려와 자신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잘했어, 승우야. 아빠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한도연은 계속 사진을 찍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사진을.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된 마음으로. 마지막 필름을 다 사용하고 나서야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이제 현상을 해야겠어. 마을회관에 임시 암시를 만들어 필름을 현상하기 시작했다. 현상액 속에서 천천히 사진이 떠올랐다.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사진에는 승우만이 아니라 흐릿하게나마 다른 형상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승우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더욱 선명해졌다. 분명히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나는 승우, 다른 하나는 내가 보이네. 한도연은 놀라워했다. 분명히 혼자 찍었는데 사진에는 자신의 모습도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다. 승우와 함께.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사진에 둘의 모습이 함께 있었다. 마치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사진을 현상했을 때 한도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 속에서 승우와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희미하게 글씨가 나타나 있었다. 사랑해 아빠. 이건 어떻게? 미영이 옆에서 사진을 보며 말했다. 기적이에요. 승우의 마음이 사진에 나타난 거예요. 한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마침내 자신과 승우가 함께 있는 사진을 얻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을. 이제야 완성됐어.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됐어. 그날 밤 한도연은 승우의 무덤 앞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새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승우와 오래된 대화를 나누었다. 승우야, 아빠가 이제 알겠어. 사진이라는 게 단순히 순간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였구나.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다. 마치 승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응 아빠. 이제야 알았구나. 한도연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한도연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인생이. 일주일 후 한도연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홀로가 아니었다. 승우와의 새로운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승우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사진관을 정리하는 일도 이제는 달라졌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었다. 소중한 기억들을 새로운 공간에 맡기는 것이었다. 선생님, 정말 이 사진관을 카페로 만들어도 될까요? 젊은 부부가 물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을 때 한도연은 흔쾌히 동의했다. 물론이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도연은 승우와 함께 찍은 사진 중 가장 아름다운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을 카페 벽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 글귀와 함께요. 그는 미리 준비한 액자를 건네주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진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이어질 인연의 증거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후 그 자리에 기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벽에는 약속대로 승우와 한도연이 함께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글귀가 함께. 처음 온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며 궁금해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예요? 카페 사장이 대답했다. 아버지와 아들이래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다시 만난. 어떻게요? 사진을 통해서요. 사진이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다고 해요. 손님들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각자의 기억들이 녹아 있었다.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편 한도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영의 제안으로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진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에 2번 서울에서 마을로 내려가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잘 나왔나요? 아이들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사진이 잘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찍었는지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 한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들이 있어요. 한도연은 가슴 속 사진을 만지며 대답했다. 응, 있어. 아주 착한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한도연은 가슴을 가리켰다. 마음속에. 아이는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다. 마음속에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살고 있어. 그날 밤 한도연은 승우의 무덤을 찾았다. 매주 한 번씩 찾아와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승우야, 오늘도 아이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어. 너처럼 웃으면서.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에 꽃들을 흔들었다. 아빠가 이제야 알겠어. 사진의 진짜 의미를. 한도연은 새로 가져온 사진을 무덤 앞에 놓았다. 그날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시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이어주는 거였어. 기억을 이어주고 사랑을 이어주는 거. 그는 가방에서 낡은 카메라를 꺼냈다. 승우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했던 그 카메라였다. 셔터를 눌렀다. 찰칵. 마지막 사진이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사진이었다. 한도연은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승우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고마워, 승우야. 아빠를 다시 아빠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나는 품격이란 말의 진짜 뜻을 배웠다. 품격은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용기였구나. 카페 기억에서는 오늘도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승우와 한도연의 사진을 보며 각자의 기억을 떠올리고 각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다시 새로운 사진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기록되고 있다. 사진은 정말로 멈춘 시간이 아니었다. 계속 흐르는 사랑에 영원히 이어지는 인연의 증거였다. 흑백 사진 속에서 승우는 여전히 웃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다. 그날 한도연은 깨달았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다시 비추는 일이라는 것을.